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최근 제 영상 조회수가 올라오는 것을 보니 잠시 코인 시장에 관심을 주셨던 투자자분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계신 것 같아요. 제 주변을 봐도 내년에 현물 ETF 승인이라든지 반감기라든지 하는 호재 때문에 다시 슬슬 코인 시장에 들어올지 말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이 호재들이 실제로 영향이 큰 호재인지, 그렇다면 가격은 언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남들 수익 볼 때 손해 안 보고 같이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중요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물 ETF 승인 그리고 반감기는 대박 호재가 맞습니다. 현물 ETF가 승인되면 비트코인이 규제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안전함이 걱정되어 투자하지 않았던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추가로 들어올 수 있고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도 주식, 채권, 금 등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더 쉽게 포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끌 중요한 호재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반감기 호재는 어떠할까? 반감기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반감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의 개당 생산 단가가 2배가 되는 이벤트입니다. 예상 시점은 추정 방식에 따라 내년 4월 4일 또는 4월 24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밴드 형태로 표시된 비트코인의 개당 생산 단가의 중앙값 정도 수준에 있어요. 그 말은 채굴 단가가 높은 기업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고 채굴 단가가 낮은 기업들만 이익을 보고 있는 이 업계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상황에서 생산 단가가 지금의 2배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생산 단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면 많은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손실을 보고 파산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채굴자들이 떠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성이 약화되고 비트코인 생태계 자체가 붕괴되는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반감기는 위험한 테스트가 될 수 있기도 해요. 그러나 실제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비트코인 시장의 고래이시거나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전 세계의 기관 투자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비트코인 시장이 유지가 되면 매년 개미들을 신나게 털어먹으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굳이 가르칠 건가요? 저라면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차라리 가격을 생산단가 위로 올려서 네트워크가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막을 겁니다. 고래들은 돈이 충분하니까 원하면 그렇게 가격을 펌핑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죠. 사실은 이게 여태까지 비트코인 시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과거 사례들을 보시죠. 2012년에도, 2016년에도, 2020년에도 비트코인은 반감기라는 테스트에서 가격을 생산단가 위로 올리며 생존력을 입증해 왔어요. 저는 이번에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호재들이 진짜 호재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당장이라도 사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대박 호재들이 시장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 메커니즘에 대한 거예요. 자, 지난 2021년 10월 말 비트코인 선물 ETF가 최초로 출시되었을 때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볼게요. 10월 18일 출시일이 이날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대박 호재가 떴는데 그때가 장기 상승 사이클의 최고점이었고 그 이후 가격은 한 번 더 짧게 상승하나 싶더니 대하락장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흥미로운 점은 주식이든 코인이든 호재는 이런 식으로 하락장을 만들어내는 시작점이 되곤 한다는 점이에요. 왜냐? 평소에 투자에 관심이 없던 일반인들은 이런 호재가 확실히 발표되기 전까지는 이 시장에 관심도 없고요. 들었다고 하더라도 감히 이런 호재 전에 불확실성을 감내해 가면서 과감히 사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호재가 실제로 확정 발표가 되고 뉴스에서 이건 대박 호재야 라는 뉴스가 도배가 되면 그때 불안함을 거두고 비로소 가즈하를 외치며 사게 되죠. 반면에 고래들과 일부 고수 투자자들은 이미 바닥권에서 잘 사놨다가 사줄 개인들이 시장에 들어올 때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개미들의 물량마저 더욱 뺏기 위해서 일부러 조정을 주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일이 아니라 거의 언제나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메커니즘을 모르고 계시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 돈도 잃는 거예요. 다시 내년도 비트코인 호재 이슈로 돌아가 볼게요. 공교롭게도 ETF 예상 승인일이 1월 10일경입니다. 여러 ETF 중에 SEC의 답변 최종 기한이 가장 빠른 날이 그날이에요. 그리고 반감기는 4월입니다. 시장의 악재라고 볼 수도 있는 금리 인하 예상 시기는 5에서 6월이네요. 종합하면 내년 상반기는 호재들이 다 몰려있지만 반대로는 그만큼 단기 조정장을 맞을 수 있는 이슈들이 모두 몰려있는 시기예요. 제가 향후 6개월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조심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호재들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오히려 해당 이벤트 전에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호재 확정일 당일보다는 오히려 그로부터 시간이 다소 지난 뒤에 장기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호재만 보고 투자해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 이 호재의 효과를 믿고 투자를 하시겠다 하더라도 순진하게 내년에 그런 호재 뉴스들이 시장을 도배할 때 들어와서 단기 조정장부터 맞고 털리면서 시작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이전에 미리 들어가 보신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조정이 실제로 오는지 보고 조금 천천히 들어가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마셔야 할 최악이 호재 뜨는 날 그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점만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단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앞으로 6개월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경기 둔화세가 눈에 보이는 만큼 언제나 조심하면서 투자하셔야 돼요. 신규 매수를 하실 거면 손절을 짧게 잡으시든지 아니면 시드의 일부만 잘 조절해서 조심조심 매수하셔야 할 겁니다. 매수 타점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들어가는 게 좋을지, 매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제 지난 영상이나 앞으로 나올 시황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제 매매 전략을 아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러 대박 호재들이 진짜 호재인지, 그렇다면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면 가장 좋을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